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희영이고요.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터득골 3디자인 학교죠. 터득걸 3디자인 학교에서 이제 올해가 2회차인데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왔었고 올해도 여기에 왔는데요. 여기에 올 때마다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곳 주변 환경과 그리고 딱 도착했을 때 새소리, 그리고 특히 여기서 울리는 저 차임 소리, 이런 차임 소리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었던 그 비폭력 대화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폭력 대화를 배우려고 했을 때가 야, 이걸로 강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게 아니라 제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제 좀 어떻게 생겼나요? 맑아요? 어머, 네, 맑아요. 네, 고맙습니다. 맑다는 얘기가 나올 줄이야. 착하다, 왜 이런 얘기 해주시지 않았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진짜로 많이 들었어요. 착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난 안 착한데? 그랬어요. 뭐,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착해?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가슴도 같이 이렇게 웃고 있어야, 그래, 착하지.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여기는, 막 이렇게 아예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착해? 진짜 착한 사람은 여기 가슴하고 내가 나오는 말이 일치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뭔가 해달라고 하고 뭐 얘기할 때 내가 불편해도 불편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중인격이야. 이런 생각도 하고 살았죠. 가슴 쪽은 하나도 안 그런데 말만 그런 거지. 근데 제가 비폭력 대화 배우고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저는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되게 안전함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불편한 게 있어서 막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를 막 미워할까봐, 나를 또 비난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꾹꾹 참고 살았죠. 그런데 나이가 40쯤 되니까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랑도 힘들고 친구가 저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희영아 너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아니라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런,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엄청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살았다 그랬죠? 꾹꾹 참고 살았다 그랬죠.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나오는 그 말을 내가 다 하고 살았으면, 그래, 너 내 친구 하느라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꾹꾹 참고 살았다 그랬죠. 그런데 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비폭력 대화를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근데 아이가 6살, 5살, 6살 무렵인데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방식은 우리 엄마가 나를 키웠던 방식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했었어요. 좀 이게 창피하지만 아이가 막 울잖아요. 그럼 처음엔 좀 달래요. 근데 이제 애가 계속 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뭐 이런 회초리 같은 걸 들고 바닥을 탁탁 치면서 뚝구 쳐! 막 이러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왜 우는지 말을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런 방식은 아닌데 좀 어떻게 다르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비폭력 대화라는 걸 알게 됐죠. 제가 그 즈음에 되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이를 놓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들 책을 막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엄청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집이 춘천인데요. 춘천의 한 시민단체 대표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 책에 보면 리더들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리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무능한 리더들이 다 예시로 나와요. 다 내 모습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못났구나 이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비폭력대화라는 얘기를 듣고 찾았더니 내 아이를 살리는 비폭력대화 그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라도 살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달랐어요. 내 아이를 살리기 전에 저를 살리는 책이더라고요. 이거 뭐지? 야, 여기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다시 검색하니까 서울에 그 비폭력대화 교육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춘천에서 서울까지 그 ITX도 없고 무궁화호를 타고 갔어야 됐어요. 2시간 걸리는 무궁화호를 타고, 그쵸, 2시간 걸렸어요. 그걸 타고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면 꼭 3시간이 걸렸거든요. 3시간 가서 3시간 교육받고 또 3시간 내려오고 이걸 매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는 날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많이 힘들게 살아왔더라고요. 많이 참고 살면서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이 울었는데 그 눈물이 나를 치유한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제 삶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왜냐하면 그걸 배우고 제 삶이 달라지니까 제 얼굴도 예뻐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누가 나한테 예쁘다고 하면 속으로 그래 뭐 사람 얼굴 앞에 놓고 믿다 하겠어? 그냥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잖아요. 셀카도 찍고 사진을 찍으면 제가 그 사진 속에서 진짜 화사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왜 나이가 들면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폭력대화가 오늘 2시간이긴 하지만 비록 여러분들 삶에도 좀 따뜻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작은 희망, 뭐가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작은 희망, 그런 희망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미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뭘 또 배우겠다고 또 사람들이랑 소통을 좀 잘해보고 싶어서 또 여기 배우러 오셨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선생님들께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다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를 하나 골라봤어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장석주님의 대추 한 알이에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죠. 네. 제가 특히 부모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대추 한 알이 익어가는데 저 대추 한 알이 저절로 익어가고 그렇게 붉어질 리는 없죠. 저 안에 태풍이 몇 개가 있고 천둥이 몇 개가 있고 벼락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때요? 태풍이 몇 개가 아니라 수도 없이 태풍이 왔다 갔다 하고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태풍이 왔다 갔다 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어내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죠. 그래서 길거리 가는 20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저 아이들이 그냥 자라지 않았겠죠. 저 부모들 가슴 속 안에 태풍과 천둥과 벼락이 얼마나 있을까. 자기들은 자기가 알아서 잘 컸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부모들의 그런 힘겨움, 인내, 돌봄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컸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요 이 비폭력대화가 1단계 수업이 원래 18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배우려면 18시간인데요. 처음 이걸 배우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화가 드라마틱하게 싹 바뀔까요? 대화는 습관이죠. 대화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저기 뒤에 연세에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60년, 70년 그 이상을 내가 살아온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긴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죠. 부단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배우시면 일단 당장 내가 누구랑 대화를 짠 하고 이렇게 다르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나를 공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뭔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비포옹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손을 한번 요렇게 해보시겠어요? 요렇게. 자, 지금 여러분들 손 모양이 어때요? 나비. 네, 나비 모양이죠. 네. 여기다 이것까지 하면, 날개짓까지 하면, 네. 더 나비처럼 보이죠? 이게 그 금쪽이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언젠가 어떤 가족에게 솔루션으로 제안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요걸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 네, 요렇게 한 채로 괜찮으시면 눈을 좀 감아주세요. 네, 눈을 감고 숨을 한번, 한 두세 번 정도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네, 숨을 쉬면서 내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제가 3개 정도의 문장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문장을 여러분들 가슴 속으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지?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네. 충분히 해주셨으면 천천히 눈을 뜨고 네, 손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약간 울컥하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런 얘기 자주 들려주세요? 오,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예. 그러면 정말 다행이죠. 저는 강의 때 이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할 때마다 저도 울컥해요. 저의 가슴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슴들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주 들려주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제안해요. 오늘 강의양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내가 특히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속상할 때, 그럴 때 돌아가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 네, 아니면 밤에 잠들기 직전에 네, 그때 이 나비포옹법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요걸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지금부터 비폭력 대화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 건데요. 비폭력 대화를 배우려면 요 친구들이 필요해요. 동물 친구들인데요. 누구라고 써 있죠? 기린하고 자칼이라고 써 있죠. 네. 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얘는 딱 봐도 아시겠죠? 누군지? 기린이에요. 기린은 비폭력 대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기린의 대화, 기린말 이렇게 하면 이게 비폭력 대화예요. 근데 얘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것들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키가 얼마나 클까요? 엄청, 네, 엄청 커요. 몇 미터쯤 될까요? 오, 네. 3.5m. 네.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 커요. 조금 더 써주셔야 돼요. 5m에서 7m. 키가 엄청 크죠? 다리도 길고, 목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다리, 이 7m가 되는 이 몸 전체를 혈액을 순환시키려면 어떤 장기가 발달해야겠죠? 심장. 네. 우리 인간 심장 크기는 얼마만 해요?
네, 주먹보다 조금 크거나 요만하거나 그래요. 얘는 현존하는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서 심장이 가장 크대요. 심장 무게만 12kg 정도 되고 큰 백팩만 하대요. 그래서 얘가 혈압이 좀 높다고 합니다. 비폭력 대화는요, 가슴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연결하는 대화를 선호해요. 그래서 심장이 가장 큰 이 동물을 우리의 상징 동물로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자카리라고 써 있죠. 자카리 키는 요만해요. 한 50cm. 개나 늑대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칼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피라미드, 왜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배우실 때 머리는 개나 늑대처럼 생겼는데 몸은 사람인 그런 이렇게 사진 보셨어요? 걔가 누군지 아세요? 죽음의 신이거든요. 그 이집트의 죽음의 신인데 아누비스라고 해요. 그 머리 형상이 자칼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떤 상징이냐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비난하거나 강요하고 이런 말들의 상징으로 쓰죠. 그래서 자칼은요, 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해주지 않았을 때 뭐라고 비난하고 판단을 해요. 자, 볼게요. 만약에 이제 아이가 막 제멋대로이고 천방지축이고 막 이런 아이예요. 그 아이를 예의도 없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판단하죠? 뭐라고 하잖아요. 말썽꾸러기. 네, 말썽꾸러기. 말썽꾸러기. 버르장없는 녀석.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배려를 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그럼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죠.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저 사람 정말 배려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차갑지? 저 사람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냉정한 사람. 네. 차갑고 냉정한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늦게 일어나요. 한 방학 때 12시에 일어나고 자기 방도 되게 어지럽고 씻는 것도 귀찮아하고 이런 아이를 또 뭐라고 불러요? 게으른. 네, 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버르장머리 없는 애, 뭐 이기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 있죠. 네,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은 어때요? 억울하죠. 네. 정말 이기적이야 이러면 속으로 어때요?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은 되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자칼은 또 뭘 또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자칼은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지? 내가 옳은가? 저 아이가 그런가? 누가 옳은지. 그래서 특히 자녀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판사가 되죠. 너 잘했어? 너 뭐라 했어? 뭐 했어? 네가 어떻게 했어? 그래서 네가 잘못했네. 사과해. 이러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사과해 할 때 그 잘못했네 하는 그 아이는 어떨까요? 억울해요. 주로 누가 억울해요? 큰아이가 억울하죠. 그래서 엄마는 나만 미워해. 막 그래서 우리 나는 어디서 주워왔나 봐. 막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어렸을 때. 난 주워왔나? 막 엄마는 동생만 예뻐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관계가 아이하고 큰아이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연결이 끊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자칼은 누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자칼이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모습이에요. 되게 익숙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기린은 어떻게 할까? 알려드릴게요. 자, 기린은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해요. 뭘 궁금해하냐? 지금 내 느낌은 어떻지? 지금 내가 속상한데 내가 뭘 원해서 이렇게 속상하지? 내가 원하는 걸 궁금해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나한테 이야기하지? 저 사람 느낌이 뭐지? 저 사람 원하는 게 뭘까? 여기에 나의 의식을 집중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요걸 비폭력대화 전체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을 말할 때 내 느낌과 내 욕구. 제가 이쪽에도 느낌 목록과 욕구 목록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내 느낌이 어떤가 그걸 보고 또 내 욕구는 무엇인가. 비폭력대화에서 그 원하는 것을 욕구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느낌을 공감하고 또 상대방은 어떤가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먼저 비폭력대화는 좀 전에 내 걸 말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고 들을 때는 공감으로 듣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가지 단계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찰이에요.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을 때 대꾸 없는 걸 내가 보았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럴 때 내 느낌은 난 좀 서운해요. 내가 인사했을 때 좀 존중해 주길 바래요. 네, 또 혹은 나를 배려해 주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 듣고 어떠신가요? 혹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들어와서 인사를 나눌 때 같이 눈을 맞추면서 인사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에요. 자,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비폭력 대화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평상시에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내 손이 안 올라가요. 네. 우리가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할 때 여러분들 마음 어떠셨어요? 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은데 쟨 정말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진짜 좋겠다. 이런 좀 얄밉기도 한 건가요, 그러면? 부러운데 부러운 마음속에 저렇게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얄밉고 그건 뭐예요? 그 말이 좋지 않은 거죠. 네.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불편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상하다. 비폭력 대화로 말하는 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는데 그러면 비폭력 대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네. 비폭력 대화로 말할 땐 전제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 비난하는 건 누구의 자칼의 방식인 거죠. 비난하지 않으면서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말해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비폭력 대화 배우기 전에 사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이 그때 이사를 갔는데요.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이사를 가서 도배장판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집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해주신대요. 근데 대신 그 공사 대금을 나보고 먼저 지불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했죠. 그랬는데 보통은 잔금 치르고 내가 이제 집 입주하는 날 잔금 치르고 막 이렇게 이럴 때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날 안 주셨어요. 기다렸죠. 주시겠지. 하루, 이틀, 사흘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리고 2주를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돈이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잊어버리셨나 이분이? 왜 돈을 안 보내지? 전화를 걸었어요. 사모님 그러면서 그 공사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요. 언제쯤 주실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 아니 누가 그 돈을 떼먹어요? 기다리면 내가 알아서 줄 텐데 뭘 제 쪽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요렇게 했을까요? 요렇게 했을까요? 잠깐? 네. 제가 비폭력 대화 배우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 했어요? 참고 살았다 그랬죠. 네. 사실은 마음속에 얘가 있죠. 근데 얘로 얘기한 거예요. 사모님, 그날 주신다고요? 네. 그날 월급날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짜자잔, 자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억울하죠. 아니,
내가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으면 그쪽에서 짜증스럽게 받아치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난 진짜 예쁘게 얘기했는데 왜 저러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 전에 내가 기다려라 언제 주겠다 말을 해주면 내가 기다리잖아. 말도 없이. 엄청 억울했죠. 자, 그래서 전화를 네 이렇게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천둥번개, 그렇죠? 천둥번개인데 자칼이 그냥 공룡만해지는 거예요. 막 이만해져가지고 화가 나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보통? 네? 애들한테 할 수도 있죠. 애들이 그때 없었어요. 자, 그리고 누구한테? 남편한테. 일하고 있는 남편 전화를 걸었죠. 전화 걸어갖고 자기야 이러면서 글쎄 그 여자가 막 이러면서 네. 전화 걸 땐 사모님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말이야 막 이렇게 한 거죠 제가.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그럼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나 딩동댕동 네. 자칼이었어요. 자칼로 제가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네. 네, 강릉이에요. 강릉 사투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니는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나? 아니, 생각이 있나 없나? 그따구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나? 니는, 네 머리는 장식이나? 막 이러면서 제가. 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요, 다 말문은 닫아요. 어떤 사람은 좀 화가 나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싸늘해지거든요. 차가워지면서 딱 입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팡 이렇게 충돌하진 않지만 우리 남편이 싸늘해지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끊었는데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종류에서 뺨 맞고 한가에 가서 화풀이 하게 된 거죠. 제가 만약에 비폭력 대화를 배웠더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나 이 말 들으니까 나 진짜 서운하고 속상해. 그냥 나는 위로가 필요했거든. 그리고 당신 되게 속상했겠다. 억울했겠다. 나 이런 말도 좀 듣고 싶었어. 내 얘기 들으니까 어때? 이렇게 하면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속상했겠네. 네. 그래.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부모 교육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러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또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요. 네. 나 서운해. 이런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또 이럴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바쁘고 일하는데도 스트레스 받는데 남편이 막 진짜 바쁘고 일하는 와중에 전화를 받으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 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다 같이 웃었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비폭력 대화를 처음 배우러 갔을 때, 그 사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 사례를 가지고 나를 좀 따뜻하게 공감을 받은 다음에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 네, 그걸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자, 이게 뭐였냐면요. 우리 남편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남편 마음도 속상했겠죠. 그리고 남편이 이랬을 거예요. 되게 혼란스럽고 난처하고 지금 아내가 나한테 뭘 원하지? 뭘 원하는지 몰라서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바쁜데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요, 우리 남편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말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리고 화를 잘 안 내요. 그 얘기는 화를 잘 안 낸다. 이 얘기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딱 다물어 버린다고 했죠. 잘 참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전화로 막 부정적으로 막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그런 말은 더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내가 글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할 때 나보고 전화해서 따지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남편들은 이걸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 근데 자기야, 나는 전화로 나 대신, 당신 대신 못 따지겠어. 내 마음 이해해줄 수 있어?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런 말이구나.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밉지 않고 좀 연민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비폭력대화를 배우고 나서요. 사실 남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말 이런 것들이 저렇게 남편이 가시돋친 말을 해도 기린의 귀로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니까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남편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솔직하게 말할까? 이걸 안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말, 가시돋친 말을 상처받지 않으면서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그걸 좀 안내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공감으로 들으실 수 있나요? 네. 제 강의에 오신 분들이 들은 얘기들이에요. 애들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야, 넌 이거밖에 못하니? 당신은 너무 무책임해. 넌 너무 이기적이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 그거 네가 잘못했네. 바꿔야겠네요. 자칼이죠. 그거 네가 잘못했네.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어. 애나 똑바로 키워. 혹시 여러분 이런 말들 중에서 들어본 말 있으세요? 다?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착할 말들을 주고받고 살아요. 제가 아까 그 사모님한테는 아, 네 사모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편한테는 자칼로 얘기했죠. 밖에 나가서는 착한 척, 예의 바른 척 다 하는데 집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하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사랑이 여기 가슴 안에 있는데 사랑, 따뜻함 이런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길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여기 가슴이 사랑과 따뜻함이 일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안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제 모습이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 저만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들으면 내가 덜 상처받고 들을까? 요 얘기를 잠깐 안내할 건데요. 우리가 어떤 말들은 하루 종일 속상하기도 하고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사흘, 일주일, 1년, 10년, 몇십 년 동안 내 가슴에 저 깊은 곳에서 되게 아프게 남아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건데요. 제가 너 너무 이기적이야 이 말을 강의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여쭤봐요.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혹은 누구한테 해보셨나요? 여쭤보거든요. 대부분 누굴까요? 가족. 그쵸. 가족이죠. 네. 배우자가 제일 많고요. 저희 아내한테요. 아니면 뭐 저희 남편한테 제가 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고 형제 자매, 네,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래 보신 적은 있나요? 가족이 아니라 바깥에서 마음속으로 야, 저 인간 진짜 이기적이다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고개를 엄청 많이 끄덕끄덕하고 계신데요. 그건 다 해보셨죠? 그니까요. 밖에 나가서는 마음속으로 하는데 집에 와서는 입 밖에 내죠. 네가 진짜 이기적인 게 어떤 건지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진짜로 이기적이 한번 해줘 볼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엄청 억울하죠. 속상하고 서운하고. 왜 억울해요? 인정하기 싫어. 네, 그걸 인정하기가 어렵죠. 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다른 가족들에게 되게 완벽하게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정말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좀 알아줘. 그래서 좀 억울한 거죠. 자, 이제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내 마음은 잠깐 내려놓을게요. 난 좀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들은 잠깐 내려놓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을 뭔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너 정말 이기적이야, 너 무책임해,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이런 말들을 어디선가 들으실 때요.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보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누구 얘기예요? 자, 볼까요? 누구 얘기인지. 네,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는데. 자, 누구 얘기인지 봅시다. 너 정말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칼로 막 쏟아내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 느낌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사람은 지금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어때요? 답답해요. 그리고 열도 좀 받는. 네. 네. 화가 나고 좀 열받고 그래요. 또 뭔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럴까요? 네,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화도 나요. 이럴 때 그 사람이 뭐가 원하는 게 있죠. 있죠. 그 원하는 게 잘 채워진 거예요? 잘 안 채워진 거예요? 그래요.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안 채워졌는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사람은 뭘 원하는 것 같으세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네. 소통이 잘 됐으면 해요. 또? 도움이나 지지가. 네. 날 좀 도와줘. 날 좀 지지해줘. 이런 말이에요. 또? 나는 볼살핌이 필요해. 그리고요? 공감.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날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줘. 혹시 또 있나요? 또 보이는 거 있으세요? 관심? 관심이 필요할까요? 관심과 사랑? 네. 지금 너 정말 이기적이야, 이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냐면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고통스러운가 하면 저렇게 서운하고 속상하고 난 정말로 화가 나고 그래.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게 필요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고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좀 배려해줘. 이런 말들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보이세요? 안쓰러워. 좀 안쓰러워 보이죠? 그러니까요. 짠해요. 여러분들 지금 한 3분 만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 이기적이야 저 말을 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착할이 공룡만 엄청 억울해지죠. 뭐라고? 그러는 너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내 얘기가 아니래. 내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고통스럽다고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자기 이해해달라고 자기 좀 관심을 가지고 돌봐달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이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이 따뜻한 가슴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죠. 비폭력 대화는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가서 비폭력 대화가 뭘까? 그럼 욕 안 하기요, 고운말 쓰기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폭력 대화는 욕 안 하고 고운말 쓰기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가슴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비폭력이에요. 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는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비포목대화를 한국에 소개하신 선생님이 캐서린 한 선생님이신데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처음 배우고 가족들한테 이게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건 3개월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스나 어바웃미를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내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날 향해서 하는 비난의 말들은 내 얘기가 아니야. 누구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비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까 너 이기적이야 막 이렇게 말할 때, 너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 자칼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뭘 원한다고요? 사랑과 관심과 그다음에 이해와 존중과 보살핌을 원한다 그랬죠. 내가 너 정말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 날 좀 배려해줘 이런 얘기인 거죠. 날 좀 사랑해줘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가 내가 너 정말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의 귀에 가서 잘 닿을까요? 그 말하는 게 날 사랑해줘 이렇게 이해할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인가요? 내가 원하는 게 나한테로 올까요? 안 와요. 그쵸? 오지 않아요. 올 리가 없죠.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정말로 비극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에선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관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가도 괜찮을까요?